좀 더 불러드릴게요. 자, 우선은 빈칸부터 정답 불러드리면은 1번부터 1번은 영수만 1부수나 2부수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침강, 2번은 낙자, 3번은 목강 시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고 3번은 약천년, 4번은 용승, 5번은 무역풍, 6번은 두 개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발산하거나 혹은 용승한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쓰셔도 정답입니다. 7번은 0.5,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무역풍이 약해지면 발생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8번은 난방진동, 9번은 워커순환입니다. 자, 밑에 이제 문제 복습하기로 내려와서 1번은 기니디, 2번은 3번, 그 다음에 3번의 A는 남극 중충수, B는 북대서양식 충수, C는 남극 적충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기역니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풀트 나눠드릴게요. 오늘까지 일단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2나노가 끝났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부터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전부 다 내용을 갖고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다 갖고 왔고요. 뺀 부분은 굉장히 좀 지역적인 내용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은 2학 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지역적인 부분, 무슨 조약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를 그냥 내신 기간 때만 이렇게 보는 거 없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제외하고 갖고 왔습니다. 답을 계약을 했는지 교복을 다 입고 오셨네요. 담배 정도 잘 받았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2학년 때 여러분들 2학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올라갈 때 이과, 문과 혹시 선택하나요? 어떤 거예요? 이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다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아마 요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통합과학에도 약간 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떤 거고 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학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후라는 말에 대해서 우선 조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을 들고 갈 필요가 있는데 기후라는 거는 어떤 거를 포괄하는 단어인가요, 저게? 보통 기후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온도? 네, 온도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내가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습도? 뭔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교차라든가 일사량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게 전부 기후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대 기후에 속하는 이제 기후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해양성 이 아열대 기후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온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좀 어떻고 이 동네는 뭐 습한지 아니면 뭐 건조한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사막성 기후다라고 하면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이제 건조한 이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것들이 변하는지를 이제 밑에서 다룬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제 기후 변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적 요인, 즉 사람이 뭔가 이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래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 내적 요인이냐, 아니면은 지구 외적 요인이냐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 전부 뭐가 있는지는 오늘 전부 다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각각 키워드가 여기 핵심 키워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이제 외적인 요인부터 저희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뭔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기후변화 원인 제공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에 이 자연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적이냐 외적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은 뭐냐면은 요 기준에 따라서 이게 예스면은 위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로 가는 거겠지. 외적 요인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때문에 이런 기후가 변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또 구분을 하면은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거랑,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축 변화, 그리고 공전 궤도,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후변화 요인이 어떤 게 각각 들어가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 흔적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태양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왜냐, 지구 에너지의 대부분이, 시스템 에너지의 대부분이 98%가 정확히는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이 뭔가 조금 핵융합을 덜 해가지고 에너지를 덜 만들거나 아니면 더 만들거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후가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 흑점의 개수예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이 흑점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흑점의 개수 증강 주기가 원래는 1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흑점이 많은 때는 이제 활동이 활발한 거고요. 흑점이 없어, 이렇게 흑점이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태양 활동이 적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이 구간에 보면은 거의 태양 흑점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비 강의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 자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계산을 통했을 때 한 이쯤이 태양의 이 활동이 조금 둔했을 건데,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요 시기 때가 기온이 낮았더라라는 걸 확인이 됐다 돼서 이런 식으로 적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 흑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태양이 얼마나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기수에 따라서 온도도 이렇게 똑같이 변한다더라.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얘는 그래서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자, 이건 그래서 간단한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전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남중고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그마치 중1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남중고도가 혹시 뭡니까?
자, 우선 조금 힌트를 주면은 남중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 중에 가장 높게 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누가 높게 떠 있는 거냐면은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높게 떠 있는 거를 바로 남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고도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고도는 뭐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높이 있니?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고도로 사용하실 건데 앞으로 별에 대해서 고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얘는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얼마나 별들이 각게 떨어지는 거리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는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자, 여기 사람 혈색이 땅바닥에 여기 위치. 자, 그러면은 고도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수평면 내가 땅바닥 이 짚고는 기준으로 이 중심이랑 이었을 때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즉 이 세타라는 값이 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높게 떠 있을 때는 이 친구 머리통 위에 이렇게 뿅 있을 때 즉 고도가 90도가 될 때 이때가 가장 값이 큰 고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고도의 개념입니다. 자, 그 남중 고도라는 거는 별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란 말이야. 이 천구를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갈 때 가장 이 고도값이 높을 때가 바로 이 남중 고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과목 중에 집투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요 정확히 배우는 법도 여러분들 좀 배우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남중고도 중에서 또 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기후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문드를 띄운 게 태양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뭐 기후가 변할 수 있다, 즉 기분이 변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집중을 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이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옆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기초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태양이 오래 떠 있다 혹은 뭐 짧게 떠 있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해가 짧죠,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사실 요 흰색 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흰 선보다 밑에, 즉, 자, 비교를 해봐. 1번 선이랑 2번 선이랑 당연히 여기가 이제 원래 중심을 지나간다고 하면 2번 선이 조금 더 길이가 짧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을 훑고 지나가는 코의 길이 자체가 12시간이 되는 각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는 평소보다는 굉장히 낮은 게 되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덜 왔다 갔다 하면 태양이 떠는 시간 되게 오래 안 돼. 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준선보다 위에서 더 위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동해가는 길이가 아래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자, 근데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정답 알고 있어요. 근로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랑 뭘 같이 떠올리셔야 되냐면 자, 태양이에요.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이제 공존궤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구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자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수직대를 기준으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 하니? 빛은 일단 직진해 가요, 맞아요? 자, 빛은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직진해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디서 뜨는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자, 이 부분에 제가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요때 이루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얘가 더 얕단 말이에요. 이걸 한 그림으로 합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가 이제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렇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자, 들어오는 각도가 조금 낮아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손전등 비추는 걸 맨날 배우는데 이 태양에 들어오는 각도가 점점 땅바닥에 점점 이 각도가 가까워질수록 이 특정 면적에 들어오는 빛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태양이 상대적으로 높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거꾸로 겨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각도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낮은 거가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남중도도가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다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시니까 정확하게 수치까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건 좀 풀이하는 스타일마다 조금 달라서 제가 추천 안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값은요 어떤 지역의 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7.5도거든요, 대충 미도가.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 이 여름에 가장 태양이 높게 뜰 때는 고도가 얼마나 높게 뜨니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의 고도가 직접적으로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기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높게 뜨면 뜰수록 기온은 높아져요. 왜?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처음 할 때. 자, 이제 본론을 할 겁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조금 경향성을 조사해보니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이 23.5도라는 각도가 고정된 값이 아니야. 이게 변한다라는 걸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값의 변이를 이제 계산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값이 23.5라는 값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전축 각도가 변하면은 그러면은 뭐가 변하는 거냐면은 같은 시기라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름이냐 겨울이냐 하면 여름 겨울은 사실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남중고도가 어떻게 변하니라는 거는 그냥 이 여름은 누구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가장 태양의 이 태양의 가장 남중고도가 높을 때라고 그냥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그 절개 정해진 하지가 딱 전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년 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철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낮게 뜨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높게 뜨는 때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스 자전축 기울기고, 고도가 이때는 마이너스 자전축 기울기예요. 그래서 같은 하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전축의 어떤 경사가 즉 얼마나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데가 바뀌면은 여름 가장 태양 고도가 높을 때 얼마나 태양이 높게 뜰지 혹은 얼마나 낮게 뜰지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현재는 23.5도니까 다른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전축 기울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커졌어. 그러면은 저 멘트에 따라서는 자, 여름에는 이제 지금보다 가장 이 태양 고도가 높을 때 평소보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근데 수식상으로 봤을 때는 자전축 기울기 빼려 되잖아, 그렇지? 그럼 평소보다는 더 낮게 뜨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봐. 남중고도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냐면은 특정 지역에 이렇게 주는 에너지의 양이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지역의 온도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납득되죠? 왜? 더 많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높게 떠 있어서. 거꾸로 남중고도가 낮아지면은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왜? 에너지가 덜 들어오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보통 뭐 많이 물어보냐? 자, 여름처럼 여름 기온 올랐지, 겨울처럼 기온 내려갔지. 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이때가 연중의 기온이 높을 때일 거 아니야, 그쵸? 이때 연중의 기온이 가장 낮을 때일 거고 겨울은, 그쵸?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연료차는 그러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이런 거 물어보나요? 자, 그러면은 이차를 갖다 봤을 때 여름처럼 올라가고 겨울처럼 더 내려갔으니까 1년에 가장 높을 때랑 낮을 때 이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료차는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꾸로 이 자전축 기울기가 내려가게 되면 이 경향성이 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연료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어떤 외적인 요인, 천문학적 요인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 이게 페이지 채권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에 의한 이제 어떤 기후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연료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외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전축 경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값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몇 년을 주기를 변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는 4만 1000년 주기를 변화하는 애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23.5도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기울기가 변했다가 다시 23.5도로 값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이 텀이 4만 1000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전축 기울기가 변화하는 이 범위가 21.5도부터 24.5도까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할 거는 요건 이따 같이 한번 복습할 때 채워볼게요. 여기 빈칸을. 자, 세차 운동입니다. 요거는 수학과 때 들어보지 않나요? 세차 운동? 아마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친구는 각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어디 쪽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현재에 어느 방향으로 지금 태양을 향해서 머리통을 숙이고 있는지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원일점이랑 근일점이 뭔지 일단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타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모르시겠죠? 그럴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앞전에는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원궤도로 그린다라는 식의 어떤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지구는 태양 주변을 원궤도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이건 거야. 자, 만약에 원궤도로 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차관으로 봐줘. 이 양쪽 길이가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태양이랑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해요. 중심이 이런 식으로. 그게 원이잖아. 그죠? 원 방정식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지는 이 점들을 모두 다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도는 게 자, 타원이라는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학적으로 이 한 점에서 이 한 성분이랑 다른 점에서 이 한 성분 이 두 성분의 합이 항상 같은 점도 이렇게 쩌자자자 이런 게 이게 타원이에요. 그래서 타원은 중심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 중심 중에 하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냐? 태양이랑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 생길 거고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일점이라는 거는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구는 거꾸로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20일이라는 어떤 그거를 배우면서 이걸 또 한번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현재 이 지구는 자, 원일점에서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요 태양에서 나오는 요 직선이 지표면과 가장 수직에 가까운 각도를 이루는 때가 이제 이 원일점에 있는 때다 보니, 자, 다시 한번 그려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성분 부분이 이제 북반구인데 우리나라는 북반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표시할 때 뭐 M3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북반구였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일점이 있을 때가 조금 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원일점에서 여름인 거고 근일점이 위치할 때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태양의 거리가 이제 이 계절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햇빛이 얼마나 이제 각도를 이제 직결 가깝게 들어오는지 수평하게 들어오는지 요거에 따라서 계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걸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한평선 이렇게 이 원일점에서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여기 한평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주식이 처음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주기가 26,00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반대 방향을 보도록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 그림이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13,000년 후에는 이렇게 180도 뺑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고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보시면은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기준 원일점이 근일점이 겨울이에요. 북반구 기준은. 그리고 13,000년 후는 전후군 후는 요거랑 반대로 지금 방향성이. 자, 그럼 보세요. 봐봐. 여름일 때는 태양이랑 거리가 가장 높대고 이때는 겨울일 때는 태양이랑 가장 가까워. 자, 근데 얘는 가장 가까울 때 여름이야. 그럼 뭐가 변한 거냐면은 여름일 때 태양이랑 거리가 지금 달라요. 그죠? 겨울일 때랑도 태양의 거리가 다르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각각 여름만 기온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두 개만. 그러면은 1번 때가 온도가 더 높겠어요? 아니면 2번 때가 온도가 더 높겠어요? 똑같이 태양으로부터 이 빛이 들어오는 각도랑 다 똑같다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더 온도가 높겠습니까?
태양이랑 거리가 더 가까운 이 그늘점에서 열릴 때 온도가 더 높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겨울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겨울을. 자, 그늘점에서 겨울을 때 태양이랑 가까운 거고 완일점에서 겨울을 때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전기난로 있죠. 앞에서 가까운 거 어때? 따뜻하지. 근데 멀리 떨어지면은 별로 그렇게 안 따숩죠. 덜 따숩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두 개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의 각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겨울이 온도가 더 높겠습니까? 난로랑도 같이 붙어 있는 여기가 더 온도가 높겠네, 그렇지? 여기는 상대적으로 태양이랑 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이때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13,000년 후에는 누가 더 이 연료차가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면 내려갔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름철은 기온이 올라갔지, 그렇지? 그리고 겨울철은 기온이 더 떨어졌지. 그러면은 뭐야? 양끝 단위 더 벌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그림이 되면은 연료차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게 연료차가 벌어졌는지 이 결과를 지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유형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계절 제가 결정짓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성 모습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좀 갈게요. 마지막 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우선은 위에 거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 지금 보통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저런 한참 그림도 안 주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주고 표로 주면은 이제 난장판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북반구에서 이제 원일점일 때는 계절이 어떻고 계절점일 때는 계절이 어떻고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했어요. 북반구는 그릴점에서 계절이 뭐라고요? 겨울. 자, 남반구 물어봤잖아요. 남반구는 계절이 항상 반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북반구
그래서 거꾸로 남반구는 대각선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그늘점에서 여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겨울 여름을 결정짓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절기를 놔두는 게 겨울은 추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추운지 알아요? 왜 기온이 내려갑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 살펴보면은 태양이 떠는 고도가 내려가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기온에 영향을 주는 거는 대부분이 태양이랑 관련된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파트 할 때는. 자, 그래서 자 근일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우리 지금 벌써 미리미리 물어봤죠, 그렇죠?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은 거야. 대시장중 떠 있는 고도가 항상 낮은 거라고. 그래서 북반구는 근일점에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은 거고, 남반구는 여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남중 고도가 계절이라는 의미를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13,000유 물어봤는데요. 자, 근일점에서 남반구의 계절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요 케이스는 사실 쉬워요. 어떠냐면은 자, 일단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특정 지점에서 만약에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자, 북반구 기준으로 태양이 내 머리 위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름인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케이스 봤을 때 근일점에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북반구가 여름인 겁니다. 근데 제가 남반구 반대라고 했죠. 이때는 그런 기준이 뭐예요?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은 겨울이다. 그래서 항상 뭔가 파악을 할 때 북반구 기준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세차원동이라서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방향이 바뀌었을 때 언제가 여름이지? 일단 그거부터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북반구가 미친 이 반구 기준, 즉 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태양 쪽으로도 가깝게 붙는 지점이 어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 태양 쪽으로 그 지점이 어디니?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6,500년 후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 자, 보세요. 우리 태양의 지금 공전 방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일점에 있다가 지구 이쪽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거쳐서 와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럼 대충 잘랐을 때 여기 사이구간 여기 어딘가가 가을이겠네.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봄이라는 계절이 있고.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냐? 자, 보세요. 이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자, 13,000년에는 제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쓸게요. 자, 13,000년 후에 지금 이 원일점에서 북반구 계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겨울로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6,500년 주기로 이렇게 수수들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계절이 6,500년 이 주기로 이렇게 끊어져서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절이 순서대로 바뀌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약간 납득이 처음에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제가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의 정답은 봄입니다. 왜? 겨울, 봄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6,500년 주기를 끊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일단 결론부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지 본인 먼저 올려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저부터 국방부 기준. 근데 지금 왼쪽에 있던 게 그림이 아마 저기 현지였을 거거든요. 어디를 찍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이건 좀 한번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현재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태양 쪽으로 사진 좀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목표가 지금 없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국방부 중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왼쪽 그림도 아까 보면은 왼쪽이 지금 아마 지금 현재의 그림이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이제 국방부 기준으로 가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